자, 그럼 본격적으로 12월 31일 2025년의 마지막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오늘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방송을 킨 이유는 주식쟁이가 주식시장이 안 열린다고 놀면은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계속 급하게 생각을 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고 좋지 못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악순환이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조금 미뤄뒀던 것들을 한번 차분히 복기를 해볼 건 복기를 해보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점들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서 2026년을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뭐 지금 채팅창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2026년 증시는 어떨 것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좀 매매를 하면 좋을 것인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내년에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다들 반도체 엄청나게 언급이 많이 되는데 저는 2026년에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별 혹은 섹터별 수익률이 꽤나 많이 갈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반도체가 붙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메모리 업사이클에 대해서 플러스 미세, 고도화 국면에서 수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반영된 기대감을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는 사람이, 그리고 찾아서 본인의 관점을 가지고 분명하게 매수를 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수익률이 확실하게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2026년에 봐야 될 대표적인 기술력 또 부각될 내용이라고 하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포토공정, 어닐링, 기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3가지 정도 기술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있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SK,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의 테마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은 이렇게 좀 있을 텐데 한번 반도체는 종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여쭤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장세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도 드리겠지만 저는 고점과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증시의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기본적인 상승장의 패턴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근데 이 하락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갑작스러운 급락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이 이제 끝났나? 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장세가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를 들면 AI 버블론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일본의 물가도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또 뭐 미국의 FOMC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급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5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항상 관세가 되었던 뭐가 되었건 그런 급락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지금 쫄지 않고 우린 지금 매수한다. 이 관점으로 저희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2026년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은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런 여론들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또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저는 그렇게 또 현금을 투입할 거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ST팜으로 가장 크게 먹었는데 호수님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한 3종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리노공업, ST팜, 파라다이스 3종목인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랑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은 그게 이제 10%, 15%까지 올라갔다가 증시가 밀리면서 다시 막 손실권으로 접어들고 급락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특히나 ST팜 같은 경우도 결과 발표 날 이렇게 쭉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도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지 이때? 94500이니까 한 4, 5% 손실권까지 갔단 말이에요. 요걸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계속 납득을 시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계속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 관점들을 보고 팔 거다. 우리가 원하는 흐름과 가격과 추이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증시가 밀리면서 빠지는 걸 가지고 쫄 거면 애초에 들어가질 않았다.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고 결국 ST팜, 리노공업 2종목 모두 저희의 관점이 다 부각이 되면서 상단에서 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ST팜은 저희가 124,000원에 전량 매도를 했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때 증시가 밀리면서 계속 손실권으로 막 접어들었었는데 결국은 AI 소켓 증가, 저희는 꼭 TPU를 본 건 아니지만 신규 칩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각이 될 거라고 봤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탑픽으로 리노공업을 꼽았던 거니까, 그래서 구글의 TPU 사례가 부각이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잘 매도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종목이어서 비중이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8월달 매매가 좋지가 못했어요. 8월달 매매가 객관적으로 좀 부진하고 저도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이유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호텔 현재 숙박률이 어떻게 되고, 카지노 참여율, 승률, 베팅 금액 뭐 등등 모든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파라다이스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일 것이다, 이 관점으로 진입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부각이 되면서 매도했던, 다시 AP의 분위기를 전환시킨 종목이어가지고 파라다이스도 기억에 좀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2025년 기억에 남는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매도가 다 된 종목들 중에서 테크윙도 많이 올랐지. 칩스앤미디어 잘 먹었잖아요. 칩스앤미디어도 잘 먹었죠.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 중에 드렸던 말씀은 사실 똑같았어요. 그냥 현금 주고 있다 생각하고 주고 있으면 된다. 연말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나 부각될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매도를 할 계획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러다가 증시가 밀리니까 칩스앤미디어가 절반 매도를 하고 2차 매수가를 찍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2차 매수 그냥 하면 된다고. 애초에 문제가 생겼거나 잘못된 거였으면 매도를 했겠지, 계속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절반 매도하고 다시 비중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딱 12월 연말 돼서 잘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매수 관점이 있으면 매도 관점이 분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조금 올라서, 혹은 단순하게 조금 떨어져서 시장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물론 단기 종목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저희 매집 종목들은 그럴 거면 진입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증시가 밀려서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이면 애초에 진입을 안 한다고. 더 살 생각이 있는 종목을 진입한다고. VIP 수익률 진짜 많냐? 댓글에도 이거 되게 많더라고요. 니네 사기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 되게 많았었는데, 아마 이제 연간 누적 수익률이 막 600% 이렇게 찍혀있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는 게 아닐까 싶기야 합니다. 무슨 뜻이신지 이해도 되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수익률은 저희의 모든 매매에 대한 수익률, 종목당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이 그렇게 거짓 없이 나와 있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중을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계좌 수익률은 2025년 1년간 저희는 60% 정도의 계좌 수익률이 나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뭔가 제가 추가적으로 말할 건 없고요. 그 계좌 수익률 60%가 저희의 솔직한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뿌듯하다고 하는 거는, 저희는 작년 12월, 올해 1월 모두가 국내 증시 떠나라, 아직도 국장의 미련을 못 버렸냐라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할 때, 저희는 국내 증시가 분명히 긍정적인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론을 믿으면서 1월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우리는 2025년 한 해간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호수님은 왜 손절 안 해요? 아닐 텐데. 지금 왜 호수님은 손절을 안 하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저 올해 손절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한 15종목? 15종목 정도 손절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손절을 안 한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손절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한 2달 넘게 동안 손절이 없었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지금은 저희 포트에 손절할 종목이 없어가지고 손절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매수 관점이랑 매도 관점이라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매수 관점이 있듯이 그걸 대입해보면서 매도 관점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조금 밀린다고, 뭐 차트가 조금 애매해진다고, 증시가 빠진다고 손절할 종목, 애초에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손절의 빈도가 낮기는 낮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은 2025년에 잊을 수 없던 손절 종목들이라는 게 있어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매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제가 2025년에 보면은 사업 보고서를 볼 때 이쪽 지금 뜨고 있는 테마랑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다분한 것 같은데, 아직 테마로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부각되면 이건 되게 크게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진입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바이오 비주도 있었고, 뭐 DS 단석도 있었고,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런 흔히 잡주라고 하죠, 우리가 잡주. 근데 객관적으로 이게 부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먹은 적도 있지만, 부각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증시 부진에
부분에 대해서 혹은 시장에서 더더욱 잊혀지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좀 낳았던 매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좀 느꼈어요. 내년부터 잡주는 건드리지 않는다. 시장에서 모르는 거는 건드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세웠습니다. 아 그래, 그린 케미칼도 맞아요. 그린 케미칼도 그랬어요. 그래서 순절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우리 회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매 복귀를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 매매를 복귀하면서 내린 결론, 소외주, 잡주는 건드리지 않는다. 단타는 왜 안 하냐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VIP 리딩을 책임지고 진행하면서 VIP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VIP 회원분의 규모는 4,00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0명이 넘는 회원분들과 함께 단타를 진행할 수도 없거니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단타라는 거는 당일 수급을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하고 당일 수급을 보고 빠져나오는 하루에 3%, 5%를 먹는 게 단타예요. 근데 매매 신호가 저희 VIP 메신저에 올린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회원분들이 다 먹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절대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타를 안 하진 않았어요.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수익이 났다고 해서 회원분들이 수익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수익 나고도 손절로 결산 올린 것도 몇 개 있어요. 일신석제가 아마 예전에 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런 혼선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 가입하시는 회원분들 대부분이 직장 다니면서 좀 편하게 주식을 하려고 가입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단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액의 비중으로 계속 주식창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계좌에 도움이 안 되는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단타 하고 싶으면 무료 방송 보면 돼요. 주식 투자는 저는 편안해야 한다.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저는 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공개 방송에서 쟤는 단타 칠 줄 모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공개 방송에서 단타 할 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호수님, VIP 검색식은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VIP 검색식은 1월 중에 제가 지급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근데 원래 무료 배포했던 검색식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다 올려두었는데 그거랑은 달라야 돼서 제가 비공개로 따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무료 배포했던 검색식이라는 차별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공수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검색식을 좀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대장 테마, 대장주들의 눌림을 한번 좀 잡아보려고 해요. 실제 저희 AP투자연구소 매매에서 자주 활용되는 관점이기도 하고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편하게 타점을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는 검색식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형 테마가 뭐 신고점을 찍고 한 20% 밀렸을 때 그리고 이후 추세가 좀 전환되는 캔들이 나올 때 그런 자리들을 좀 고려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종목 타점을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자리들, 신고가를 찍다가 눌림 후 이제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자리들,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비슷한 개념일 거고 이런 것도 비슷한 개념일 거고 이런 자리를 잡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튼 하던 말을 좀 다시 이어서 해보면 어찌 보면 되게 다사다난했던 2025년인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보니까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대대상승이라고 하지만 사실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고 26년 대세상승이 나오고 이때 오르지 못할 때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론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었어. 그래도 저희는 나름 계속 같은 관점을 고수하면서 1년을 저는 성공적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26년에도 잘 해봅시다. 2025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잘했던 매매를 토대로 2026년도 잘 해봅시다. 1년간 고생들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